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는 어떤 종목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거래량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합니다. 지루해서 창을 닫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에서 폭등한 모든 종목들이 급등 전날 똑같이 보여준 패턴입니다. 급등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트는 다 지나고 나면 패턴이 보이는 거지 미리 알 수는 없어. 급등주는 그냥 운빨이야. 분석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 증시에서 1000% 이상 오른 종목들의 차트를 하나하나 까보면 급등 직전에 반드시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자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남들이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등이 갑자기 터지는 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급등은 에너지가 모이는 과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이는 잠잠함은 사실 가장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은 패배하고 고요함 속에서 신호를 읽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첫 번째 패턴, 장기 박스권 횡보입니다. 주가가 한 달 이상, 길게는 석 달에서 6달 동안 좁은 가격 구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농구공이 바닥과 천장 사이에서 튕기는 모양새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던져버립니다. 이 종목은 죽었어. 움직임이 전혀 없네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큰손들이 물량을 싹 다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 폭등주 사례를 보면 이 박스권 횡보 기간 동안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면서 주인이 바뀌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지난 10년간 1000% 이상 급등한 종목의 약 80% 이상이 이런 장기 박스권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이나 기관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등을 이끌어낼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만 하다가 결국 떨어지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모든 박스권이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박스권이 단순히 가격만 좁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 감소하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조건까지 갖춰야 진짜 신호라는 겁니다. 박스권만 있고 나머지 조건이 없으면 그냥 죽은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속습니다. 두 번째 패턴, 이동평균선 수렴입니다. 당일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1선, 그리고 중기인 61선이 서로를 향해 좁혀 들어가며 거의 한 점으로 모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한 곳으로 꽉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현상이 왜 중요할까요? 이동평균선은 각 기간의 평균 매수가를 나타냅니다.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과 20일, 6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거의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최근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이 종목을 산 모든 사람이 거의 같은 가격에 물려 있거나 수익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위로 힘이 실리면 모든 물량이 동시에 수익권으로 접어들면서 매도 압력이 사라집니다. 매도 압력이 없는데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약 70%가 급등 직전에 이 이동평균선 수렴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와 자금의 흐름이 만드는 필연입니다. 세 번째 패턴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 거래량 급감입니다. 박스권 횡보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량이 하루하루 줄어들다가 평소 대비 3분의 1 혹은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루 500만 주가 거래되던 종목이 100만 주, 심지어 50만 주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말랐다, 관심이 완전히 식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떠들썩하게 던질 사람은 이미 다 던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쥐고 있을 사람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재 하나만 터져도 공급은 바닥인데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는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의 수문을 여는 순간과 같습니다. 거래량 급감은 준비 완료 신호입니다. 이걸 죽은 시장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회의론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외면한 종목일 뿐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도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것은 진짜로 외면당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버틴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손이거나 기관이거나 아니면 보유자들의 강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이 동시에 나타날 때의 시너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스권 횡보만 있고 거래량이 안 줄면 물량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했지만 박스권 돌파가 안 나오면 그냥 횡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거래량만 줄고 박스권이 없으면 그냥 죽어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진짜 신호입니다. 지난 10년간 폭등한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 그렇지 않은 종목보다 급등 확률이 약 3배에서 5배까지 높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스권 기간이 최소 2달 이상적으로는 석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물량 수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5일선과 21선, 61선의 차이가 주가의 1% 미만으로 좁혀져야 합니다. 셋째, 거래량이 평균 대비 2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동시에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반드시 평균의 2배 이상으로 터져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상단을 뚫으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체크리스트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완성된 종목이라도 갑자기 악재가 터지거나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 패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차에 발행 같은 기업의 자본 정책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차트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와 호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는 도구일 뿐 만능이 아닙니다.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기업이 망하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패턴은 단기 급등을 잡는 데 유리하지만 장기 투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스권 돌파 후 급등이 나오면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급등 후 일주일에서 2주 안에 평균 15%에서 25%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라도 익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급등의 절반은 되돌림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열어서 차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이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절대 지루하다고 던지지 마세요. 그 지루함이 바로 폭발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반대로 이 패턴이 전혀 없는 종목을 급등을 바라며 붙잡고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세요. 패턴이 없는 급등은 운에 맡기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합니다. 운에 맡기지 말고 패턴을 읽고 준비된 투자자가 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패턴, 장기 박스권 횡보, 이동평균선 수렴, 거래량 급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투자 도구함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안 보이던 패턴이 나중에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이 완성된 후 실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 즉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